안녕하세요, 노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광고 영상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체 드로잉,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목에 해부학부터 옷 주름까지 배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목차들입니다. 파트별로 정말 세세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선을 긋는 방법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트가 잘 나뉘어져 있네요. 아까 제목에서 옷주름까지 배울 수 있다고 했듯이 주름에 대한 파트들도 보입니다. 신발과 투시 원근법에 대한 파트도 보이네요.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파트는 인트로, 선 연습하기이고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선을 왜 잘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는 파트라서 가장 첫 번째 인트로 파트에 딱 들어있는 게 정말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선 연습하기 아래에 글을 읽어보면은 또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인물 드로잉에서는 좋은 선의 느낌부터 찾아야 합니다. 선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디지털 드로잉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수작업이든 디지털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선을 잘 다루고 좋은 느낌을 사용할 줄 알면은 내가 어떤 도구로 그리든 진짜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이 인트로 파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인체의 구조를 익히는 것,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파트인데 인체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에 앞서서 인체의 큰 흐름을 판단하는 눈을 키우는 과정을 담았대요. 가장 먼저 인체의 골격이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뼈대로 보여지고 있죠. 기준을 통한 이상적인 평균 비율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요. 인체의 구조와 도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인체를 되게 간단하게 도형화를 시켜서 인물을 그리기 전에 뼈대를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면 됩니다. 하는 거를 지금 나타내 주셨고 인체 도형화를 함께 그려보기. 동그라미부터 어깨, 골반을 그려내고 하는 것들이 차차차차차 하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냥 도형화로 동그라미 그리고 일자 그리시고요. 수직으로 선 내려오시고요. 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3번, 5, 6, 7, 8, 9, 10 이렇게 설명들이 정말 세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는 건지 여기에 긋는 선, 여기에 긋는 선, 이 선을 긋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감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크기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같이 따라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측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측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 또 사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완전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인체 파트는 이 정도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머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형으로 바라본 파트 1에서도 도형으로 단순화를 시키는 작업을 했잖아요. 인체를. 이번에는 얼굴도 도형으로 단순화를 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일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고 측면과 반측면일 때는 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림은 측면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끔 그려줘야 하고 정면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려줘야 하고 약간 옆모습인 것도 그렇게 보이게끔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율들도 꽤 잘 나와 있거든요. 다양한 머리의 형태, 위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게 달라지고 아래를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진짜 좋았던 게 이 입술에 대해서 표현을 했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 되게 간과하기 쉽고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 입체감을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 놓치기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예시로 얼굴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돌아간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한다 해서 이런 굴곡이 조금 더 지게, 이 곡선이 또 어떻게 좀 떨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해주신 점이 감동이었어요. 세 번째 파트는 몸통 쪽을 집중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려운 그림들이 가득해 보이지만 글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가 쉽게 잘 풀이가 되어 있어서 읽으시는 분, 따라 그리시는 분들한테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네 번째는 팔의 이해, 팔의 구조를 공부할 수 있는 파트, 다섯 번째로는 다리의 구조에 대한 파트, 손과 발, 옷 주름에 대한 파트들이 이어집니다. 그림들도 많고 그림에 덧붙여진 설명들도 전문적이지만 알기 쉽게 잘 풀이가 되어 있어서 초보자들에게 좋은 걸음이 될 책인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두 번째 파트인 머리의 이해, 얼굴을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얼굴을 도형으로 단순화시켜서 밑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나왔었죠. 사실은 저도 어릴 때 한참 인체에 관심이 많을 때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나름 제가 그리는 방식이 손에 익게 되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진 않지만 도형에서 어떻게 인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기준이 될 원을 그려줍니다. 얼굴을 더 크게 그리고 싶다면 원을 더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정면을 보는 얼굴을 그릴 거라서 원 가운데에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내려주고 턱의 길이를 정해줍니다. 턱의 길이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어린 느낌이, 턱이 길게 되면 성숙한 느낌의 인물을 그릴 수 있어요. 표시해둔 턱 끝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얼굴형이 완성됩니다. 귀의 위치는 눈썹과 코 선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마다 귀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목도 그려주고 머리카락도 얹어줄게요. 짧은 머리로 그려줄 거고요. 눈썹, 그 아래에 눈도 그려줍니다. 하나하나 길이를 재서 황금 비율로 인물을 그려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틀만 가지고도 쉽게 인물을 그려낼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연필로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줬으니까 샤프로 깔끔하게 인물의 선을 따줄 거예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림이 딱딱하게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고 연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선을 따줄 때에는 깔끔하게 형태를 얼버무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45도 각도를 그려줄게요. 정면을 보고 있는 아이와 똑같은 아이를 그려줄 거예요. 옆에 그려둔 아이를 기준으로 원의 크기를 똑같이 가져오고 턱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생각보다 같은 인물을 다른 각도로 그려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한번 같은 인물을 다양한 각도로 그려본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옆모습을 그려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옆에 그려놓은 얼굴에서 얼굴의 크기, 턱의 길이 등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이 인물인 것처럼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도형에서부터 인물을 그리는 드로잉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기초적인 것부터 그림을 그리니까 예전에 호기심이 가득했던 어렸을 때 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향수가 조금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동양북스에서 출판된 자연스러운 인체 드로잉 책을 소개하며 그림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짧은 영상이라 책 내용의 모든 걸 다루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요. 이 책이 더 좋았던 이유는 인체를 바라볼 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서 정말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이 많이 되었던 책의 머릿말을 보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